어느 여름밤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이었고 도서관은 완전히 정리되어 텅 빈 상태였다. 지하층에 위치한 도서관이라 그런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고요하고 침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학생은 짐을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낡아서 조금씩 덜컹거리며 움직였으며 고장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1층에 도착한 학생은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주변은 고요하고 거리에 불빛도 거의 없어서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플래시를 켰다. 환하게 비추는 플래시 덕분에 조금은 안심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 역력했다. 공기마저도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골목길 중간쯤을 걷다가 학생은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신을 뒤따라오는 발소리를 느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름 돋는 순간이었지만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플래시 라이트가 꺼졌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었다. 암흑 속에서 발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하나의 발소리가 여러 개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숨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학생은 그제서야 공포에 휩싸여 빠른 걸음으로 아니 거의 뛰다시피 하며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더 주변이 어두워지고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이제는 아이의 발소리와 함께 어떤 괴상한 속삭임이 함께 들려오는 것 같았다. 가지마, 가지마 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학생은 점점 귓등에서 속삭이는 소리의 공포를 느껴 땀방울이 흐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학생은 집 근처에 도착했다. 안전한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 앞에 다다른 순간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학생은 초조하게 열쇠를 찾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카운팅할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니 이번엔 선명하게 보였다. 검은 실루엣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형체는 사람과 비슷했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몽환적인 모습이었다. 그때 학생은 아찔한 공포에 질려 무턱대고 문을 발로 차고 열려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학생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급하게 닫고 잠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고동을 느끼며 학생은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침대 위에서 평안을 느낄 새도 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은 눈을 감고 침대로 몸을 깊이 파묻었다. 두두두.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학생은 창가로 다가가기를 망설였다. 그때 창문에 무엇인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가 아닌 유령 같은 모습이었다. 그 유령의 얼굴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 학생은 부엌에서 깨어났다. 타임슬립을 겪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부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그 끔찍한 상황이 꿈이 아닌 것만 같았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학생은 할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것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학생은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고 밤이 되면 항상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곤 했다. 이제 그 학생은 끔찍한 경험을 글로 남겨 공유하고 그날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하루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캠핑장은 숲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우리는 자연의 정취를 한껏 즐기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공포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특히 소름 끼쳤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에 관한 것이었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귀신이나 요괴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무서워졌지만 그래도 서로를 다독이며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 모닥불이 점점 꺼져 갈 무렵 우리는 하나둘씩 텐트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나와 2명의 친구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모닥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차 명확해졌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내는 소리와는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낮고 깊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동시에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저건 방금 이야기에서 말한 그 소리 아니야? 친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솟구쳤다. 모든 자연의 소리들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고 오직 그 기이한 소리만이 우리의 귀를 때렸다. 우리는 모닥불을 더 크게 피워보려고 나무 장작을 더 넣었지만 불길은 점점 작아져 갔다. 놀라운 것은 이미 나무 장작은 충분했지만 불이 전혀 붙지 않는 것이었다.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하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제안이 무척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무언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함께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갔다. 숲속은 어둠에 뒤덮여 있었다. 손전등의 빛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었고 혼자서 걸어야 한다면 정말로 무서웠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걷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이제 더욱 명확해졌고 가까워진 것 같았다. 어느샌가 우리는 큰 나무 앞에 서게 되었는데 나무 밑동에는 신비로운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들은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형태였고 마치 어떤 고대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손전등이 꺼졌다. 배터리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빛은 갑자기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뿐 다른 것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친구의 팔을 만졌고 그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잘 알았다. 우리는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소리는 다시 우리의 귀에 스며들었다. 이제는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작스럽게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름밤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기운이 느껴졌다. 갑자기 나무 뒤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어떤 괴이한 존재였다. 그 존재는 천천히 다가왔고 우리는 완전히 경악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나무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는 뒤로 쓰러졌다. 그와 동시에 그 괴이한 존재도 사라졌다. 우리는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텐트로 돌아와 보니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밤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캠핑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그 나무와 그 신비로운 문양들이 떠올랐다. 그 문양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며 그 숲에 다시 들어갈 용기는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금지된 숲에서 어떤 어두운 비밀을 접하게 되었고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접 겪은 생생한 공포였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사람들이 그 숲에 대해 더욱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도심을 벗어나 인간의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을의 존재조차 몰랐다. 인터넷도 핸드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그곳엔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다. 기차를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그 마을. 나, 영호는 곧 입대한 친구 현민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현민은 그 마을에 대해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고 우리 둘은 모험 정신에 불타서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기차역에선 내려 마을로 가는 산길을 따라서
가는데 길은 점점 좁아지고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 길을 걷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한 노인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섰다. 여기가 어디 가는 길인지 아느냐? 그 노인은 마치 오래된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묻더니 순박한 미소를 띠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노인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라 기대하며 접근했다. 저희는 이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좋은 풍경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하려고요. 나의 대답에 노인은 한참을 쳐다보다가 지나가는 듯 멈칫하며 말했다. 아가들이여, 그 마을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다. 수십 년 전 큰 비극이 있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남아있단다. 무사히 돌아오길 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돌리고 다시 길을 떠난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해물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 조각상이 눈에 띄었고 우리는 그 마을의 첫인상을 한껏 만끽했다. 누군가 관리를 잘하는 듯 마을은 깨끗했고 눈앞에 펼쳐진 벼랑 너머로는 움직이는 농촌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러나 그 어둡고 흐린 느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현민과 나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방문했다. 슈퍼마켓 주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간단한 마을 지도를 주었다. 우리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산과 들을 누비며 시간을 보냈다. 길을 따라 내려가던 도중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폐가는 흉가처럼 보였고 일찍이 누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폐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혹시나 누가 보지 않을까 해서 주변을 살폈다. 사람이나 짐승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느끼기 시작한 그 지방의 무거운 기운이 우리를 더욱 둘러싸왔다. 현민이 가지고 있던 영상 촬영 장비로 모든 장면을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폐가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치 누군가의 한숨 소리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흐느끼는 소리로 변했다. 현민아, 들려?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현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폐가의 한 구석으로 향했다. 폐가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든 소품들로 가득 찬 방이 있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책과 기이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무언가 주술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 방 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서운 느낌을 자아냈다. 현민이 그런 기이한 물건들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리고 쾅 닫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후 우리가 다가섰을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실 구석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보였다. 그 그림자는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직감을 느끼고 다급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제서야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씀을 기억해냈다. 무언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 마을, 혹시 이 폐가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마을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그 노인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잘 돌아왔구나, 아가들아. 이제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말거라. 그곳은 아직도 영혼들이 떠돌고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을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 폐가 안에는 우리 둘 외에 또 다른 그림자들이 비치고 있었다. 우리가 본 그 그림자가 촬영된 작은 화면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우리는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의 이름을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겪은 일들은 머릿속에 깊이 박혀 여전히 악몽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래도 그 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인터넷 깊숙한 곳에서 화제가 되곤 한다. 어느 날의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어두운 비밀들, 그 비밀들은 어쩌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폐가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을 것이다.